드디어 이 영상을 찍는데요. 저희가 책을 냈습니다. 그 마다하지 않고 마다로라는 책을 냈고, 마다의 이때까지 생활 속에서 저희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담아서 책을 냈어요. 6월 9일에 이제 한국에 저희가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좀 출간 날짜를 잡고 이제 했고, 이번에는 좀 언니랑 저랑 한 2페이지 분량, 1페이지 반에서 2페이지 분량의 일상 에세이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는 형식으로 책을 써봤어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마다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챕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전반적인 서로 함께해서 마다가스카르가 어땠는지에 써져 있는 챕터,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생활기 자체에서 우리가 그냥 사소한 것들에서 느낀 것에 대해 쓴 에세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좀 써져 있는 챕터가 있고, 7챕터는 사실 그냥 추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마다가스카르 잡학 사전이라고, 그런 이렇게 잡학 지식들이 들어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쓰고 나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함께해서 다행이야 라는 두 번째 챕터에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쓴 에세이와 또 하나 언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쓴 에세이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두 에세이가 조금 뭔가 제가 평소에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고 있고, 좀 저만 알고 있는 하나 언니의 모습이라던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잘, 그 짧은 에세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잘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좀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만 읽어드리자면, 원앤 언니 하나라는 에세이 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입니다. 하나 언니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루에도 12번 정도 사라진 핸드폰을 찾아 헤매이며 날마다 팔다리에 새로운 멍자국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그 문장을 적은 게 있는데, 그냥 하나 언니가 또 그런 사람이어서 좋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가장 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정이 또 묻어나 있는 에세이여서 저의 좀 최애 에세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책을 쓸 때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첫 파트가 조금 강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파트를 많이 갈아엎었어요. 근데 내가 마다로 오다니 이 파트에서 마지막에 준비가 됐든 아니든 일단 떠났다. 새로운 챕터를 쓰기 위해 트렁크 2개, 배낭 1개를 가지고 한국에서 1430km를 떨어진 마다가스카르로 왔다. 이전 챕터와 비슷한 사건과 캐릭터로 스토리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등장인물부터 배경까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써내려 가게 됐다. 주인공은 같은데 책이 찢어져서 새로운 장르가 붙여버리게 되었다. 잔잔한 성장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모험기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시도 때도 없는 고난에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있으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건 블랙 코미디 모험기라고 말해보겠다라는 파트입니다. 사실 제가 30대에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에서 제가 바라왔던 이 시기의 삶은 조금 더 안정적인 커리어를 성장하는 제 모습을 많이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30대 초반을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모험기에 가깝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마다가스카르라는 삶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책에 넣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 부분을 다 넣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이 30년 인생에서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해보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빵 터져도 한 길면 30분 화내고 그 다음에 또는 진짜 어이없다 하면서 깔깔깔 거리거든요, 금세.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블랙 코미디 같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어디 웃을 만한 구석을 찾아가지고 되게 웃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유머를 잃지 않을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이 코미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봤고, 저는 이번 에세이를 쓰면서 좀 가장 많이 이 글 안에 담고 싶었던 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뭔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보냈던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돌아봤을 때 또 그 시간을 내가
뭔가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좀 감사를 많이 글로 담고 싶었고 평소에 말로 막 100%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좀 더 글로 잘 정돈이 돼서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 책을 쓸 때는 딱 에필로그에 어떤 걸 쓰고 싶다라는 게 처음에 쓰면서부터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필로그에 좀 담았던 내용은 제가 처음에 마다가스카르를 간다는 그 결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또 그 반응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였거든요. 언니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을 하고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하고 좀 고생스러울 수도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은 좀 주변에서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막 되게 잘할 거다 뭐 어디를 가든지 걱정스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무턱대고 무모하게 과감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담은 글이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트고요. 예전에는 진짜 제가 잘해서 주변에서 잘한다라고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돌아보니까 진짜 제가 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냥 잘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잘한다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쓰고 싶어서 여기에 담았고 그 모든 그렇게 응원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를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을 살면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일이 그냥 잘 흘러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순간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던 글이거든요. 삶에 지쳐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마음이 시끄러울 때 이 순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싶을 때가 있기도 하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고 있나? 내가 옳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까? 사실 지금도 아주 만족하는 순간과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다. 연초에는 너무 일이 없어서 너무 한가했다. 아무 할 일도 없어 눈 뜨고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조급했다. 그러다가 3월이 되니 일이 과하게 많아져 연초에 맘 놓고 쉴 걸 그랬다고 아쉬워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또 이 일이 없는 순간이 올 테니 일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그 반대 순간을 아쉬워하지 말고 즐기기로 했다. 이 짧은 마다가스카르에 있었던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이었다. 결국 어떤 순간에도 얼마만큼 행복할지 정하는 건 내 마음에 달렸다. 내가 행복하기로 정했다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느 때는 다른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쓸 때 좀 가졌던 딱 마음가짐은 이건 약간 헌정 도서다.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사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좀 딱 이렇게 책으로 이게 완성이 돼서 그거를 전달을 해드렸을 때 단순히 뭔가 말로 하거나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다가오는 감동이라던가 진심이 있잖아요. 딱 그런 목적으로 썼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딱 그 완성이 됐을 때도 저도 되게 성취감이 있었고 뭔가 한 꼭지를 또 마무리를 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랑은 또 이제 다음번 책을 써보자, 뭔가 여행기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그냥 마다가스카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이제 조금 덜어내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그냥 그 이야기 일상에 좀 집중해서 가벼운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책을 쓰게 된다면 조금 더 진짜 대중들한테도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맥락으로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욕심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쓸 생각을 하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 가기 전부터 둘이는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뭐 마다에 가면 뭘 할까라는 거를 막 그때도 또 이렇게 이제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서 어차피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많고 좀 도전하는 것들도 많을 테니까 그걸 꼭 책으로 남겨서
기록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제 책을 내고 싶었거든요.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었나 봐요, 저도. 그래서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니까 언니가 이제 하자고 할 때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 딱 온 거죠.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어차피 들어가는 김에 인쇄 재본소에 연락을 해서 책을 출판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언니가 얘기를 꺼낸 게 저희가 한국으로 출국을 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냥 뜬금없는 얘기지만 이 겸손 파트는 요번에는 500부밖에 뽑질 않았어요. 저번에 몇 부 뽑았는지 저번에 1000부를 뽑았고 아직 700권이 남아있어요. 보통 이런 에세이들은 이미 팬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책을 사는 거지. 갑자기 책 뭐 알라딘이나 예스24나 뭐 교보문고로 가서 새로운 작가가 썼는데 에세이를 읽기라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팬층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제 현실을 아니까 이 마다하지 않고 마다로는 딱 500부만 뽑았습니다. 원래 제가 더 쫄보여가지고 언니 그냥 300부만 뽑자. 어차피 이제 이걸 뭐 어차피 내는 거에 의의가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이제 500부가 애목표여가지고 최소 주문 수량이고 그래서 500부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많이 사주셔라. 좋았던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책을 쓴다면 좀 이거를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번 책에서 살짝 아쉬웠는데 다음엔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씩 얘기하고 오늘 정리해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책에 사진이 안 들어갔다고 말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못 넣은 이유는 첫 번째는 사진을 넣으면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이고 두 번째는 사진을 넣으면 또 그만큼 편집하거나 디자인을 손보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좀 빨리 책을 완성하고 출간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그거를 빼고 QR코드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좀 더 읽는 사람들이 더 재밌으려면 그리고 좀 더 생생하게 글을 읽으려면 그래도 몇 장 정도는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을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포인트로 몇 군데 정도는 넣는 게 좀 더 완성도 면에서도 좋고 독자들이 더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자 폰트가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요번에는 에세이집 같은 느낌으로 옛날 에세이집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행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폰트도 그냥 정석적인 폰트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읽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읽기 편한 느낌으로 편집을 잡으면 저에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좋겠고 좀 더 근데 요번에 진짜 한 달을 타이트하게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인쇄까지 가는 게 디자인도 그렇고 인쇄도 그렇고 원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탈고도 그렇고 그 모든 게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거라서 정말 저한테는 좀 기간이 좀 타이트했어요. 다음번에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원고를 쓰고 한 2달 지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요번에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스토리 형식으로 내용을 이어나가느라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예쁘게 표현하는데 신경을 못 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체 자체도 심플하고 단순하게 저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책이 언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3년 안에는 또 하나를 새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다하지 않고 마다로 이북도 있고 종이책도 아직 100권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다면 사주세요. 안녕.